안녕하세요. 제 이야기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1시가 되어서 신장내과 초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만성콩밥병 환자에서의 목표 수축기 혈압에 대해서 김연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공유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잠시만요. 잘 보입니다. 혹시 화면이 잘 보이십니까? 잘 보입니다. 네. 오늘 신장내과 분과 초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올해 초 이막 교수님께서 고혈압에 있어서 혈압 측정과 이런 제반 사항들을 한번 초독을 하셨던 적이 있으셨고요. 지금 오늘 저희가 함께 할 내용은 2021년도 KDIGO 가이드라인에 만성 콩밥병 환자의 목표 수축기 혈압이 120에 80으로 공고가 되면서 과연 우리가 이제 만성 콩밥병 환자의 수축기 혈압을 어떻게 조절을 하는 게 맞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되는 상황입니다. KDIGO 가이드라인에서는 120에 80으로 일단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그 전에 이제 130에 80 정도로 목표를 맞추어서 공고를 하다가 이제 인텐시브하게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공고가 되면서 정말 우리 환자들에게 정말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혈압의 목표치는 무엇인가 한번 다시 고민을 하는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요거는 2019년도 WHO에서 글로벌 헬스 에스티메이트로 해서 측정이 된 것이고, 여기에서 보시면 사망의 원인이 이스케믹 허트 디지즈와 스트로크 이 두 가지가 1, 2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9년도의 자료이지만 그 전 자료도 보면 이 순위가 거의 변동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스트로크가 이스케믹 허트 디지즈, 스트로크의 한 62%, 이스케믹 허트 디지즈의 한 49%는 하이 BP에서 이제 기인을 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거는 하이퍼텐션이 큰 기여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통계청 2021년 사망 원인의 통계의 자료를 보면 1위는 뭐 압도적으로 암이지만 2순위로 2021년도에 들어서면서 심장질환이 그 사망률의 61.5% 정도까지 사망률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이제 화두로 어떻게 조절해 주는 게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것인가라는 게 이제 화두로 제시가 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CKD 환자에서 타겟 BP에 대해서 얘기가 된 거는 2012년도 KDIGO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단백뇨가 있냐 없냐, 알부민유리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매니지먼트를 보통은 조절을 했었고, 당뇨가 없고 당뇨가 있든 없든 알부민유리아가 없는 경우에는 혈압을 140에 90을 타겟으로 해서 조절을 하라라고 공고를 했었고,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는 당뇨의 유무와 관계없이 혈압을 130에 80 이하로 조절하는 것을 공고를 하고 있고, ARB나 ACE 인히비터를 사용을 한다. 근데 단백뇨의 양이 많을수록 이 공고 수준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 2012년 KDIGO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우리 만성 신부전 환자의 혈압 조절을 목표로 삼아서 치료를 해왔습니다. 2022년에
BP 클래시피케이션과 타겟 BP가 어느 정도인 게 이제 적절하겠느냐 이거를 각각의 가이드라인을 비교한 표가 이제 나왔는데요. 보시면 2017년도 미국 아메리칸 컬리지 그다음에 그 허트 어소시에이션 여기에서 이제 발표된 가이드라인으로는 130에 80을 하이퍼텐전의 스테이지 1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유로피안 가이드라인에서는 하이 노마를 130에 80, 그 다음에 노마를 120에 80으로 해서 타겟팅을 130에 80 정도로 조정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가이드라인 얘기가 되고 있고, 2020년도 이 하이퍼텐전 2020년도 이제 고혈압 학회에서 이제 공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는 135에 85 정도 그 2020년도 캐나다의 고혈압 그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바로는 135에 85를 제시를 하고 있고 2020년도 그 인터내셔널 고혈압 여기 학회에서는 타겟팅을 130에 85 정도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130에 80을 뭐 어느 정도 거의 모든 학회의 가이드라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표로 한눈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KDIGO의 하이퍼 CKD 환자에 있어서 BP에 관해서 그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주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혈압 측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투석을 받지 않는 CKD 환자에 있어서 혈압을 낮추는 데 있어서 라이프 스타일에 인터벤션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소디움 인테이크를 제한을 하고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투석을 받지 않는 CKD 환자에 있어서 당뇨가 있든 없든 그 타겟 BP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챕터 3에 레코멘데이션 되어 있는 내용이고 다음 이식 환자에 있어서 혈압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챕터 4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CKD가 있는 소아에서 어떻게 혈압 조절을 할 것인가가 챕터 5에서 레코멘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가 KDIGO 2021년 CKD 환자에 있어서 하이퍼텐전에 있어서 주요하게 업데이트된 내용인데 실제로 내용이 바뀐 것은 새로 추가된 주된 변화는 챕터 1의 BP 측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BP 측정을 여기서 스탠다이즈드 오피스 BP를 측정을 하여라 라고 1B로 강력하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KDIGO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 혈압 측정과 함께 투석을 하지 않는 당뇨가 있던 없던 CKD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 혈압의 매니지먼트는 타겟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를 SBP를 120 미만으로 조절을 하라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단서가 있습니다. 환자가 톨로록을 하고 그 다음 스탠다이즈드 오피스 BP 메저먼트를 사용할 수 있을 때 타겟 시스톨릭 BP를 120 미만으로 조절을 하라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의 뭐 에이스미터 ARB를 사용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앞전의 공고 내용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어서 저희가 2021년도에 주된 변화는 혈압을 스탠다이즈드 오피스 BP로 측정을 하여라. 그다음에 타겟 BP를 환자가 톨러럽을 하고 이 BP를 사용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타겟 BP를 120 미만으로 하라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탠다이즈드 오피스 BP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요거는 2017년 미국의 그 고혈압 학회에서 공고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서 적용된 건데, 요 그림을 보시면 환자가 편안한 자세에 앉아서 말을 하지 않고 측정을 하는데 커프가 암 사이즈에 맞아야 되고 팔은 레스트 상태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발은 이제 바닥에 잘 닿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quiet로 누군가 어쩌거나 다른 환자와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고 한 측정하기 30분 동안은 담배도 안 되고 카페인도 안 되고 익서사이즈도 안 되고 그다음 방광을 비운 상태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릴렉스 타임이 5분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 2분 간격으로 측정을 해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혈압이 측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21년 KDIGO 가이드라인은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스프린트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 트라이얼에서 나온 겁니다. 이 트라이얼에 따르면 카디오 프로텍티브 서바이벌 그리고 포텐셜 코그니티브 베네핏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레노 프로텍티브 이펙트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싱글의 하이 퀄리티이고 랜더마이즈드 트라이얼이고 하지만 이 스프린트에서 스탠다이즈드 오피스 BP 메저먼트를 사용을 하여서 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스프린트 테스트를 통해서 이 트라이얼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2021년 KDIGO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제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스프린트 테스트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한 경우에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를 한 경우보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25% 정도로 훨씬 더 좋아졌다. 그리고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한 그룹에서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를 한 그룹보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사망률이 낮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면서 이 트라이얼을 통해서 이 인텐시브한 BP 컨트롤이 CKD 환자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프린트 트라이얼을 가지고 다시 아날라이시스를 한 걸 제이슨에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 프라이머리 바스큘러 아웃컴이 인텐시브한 그룹에서 조금 더 효과가 있더라. 그다음에 올 코즈 데스 아웃컴도 인텐시브한 그룹에서 조금 더 효과가 있더라. 그러나 키드니 아웃컴은 그 GFR이 50% 이상 감소하거나 ESRD 베이스라인인 경우에는 인텐시브 그룹에서 그게 유의하게 효과가 없더라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서 우리가 투석을 하지 않는 CKD 환자에 있어서 혈압을 120에 80으로 조절하는 인텐시브 하게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CKD에 참여한 스프린트 테스트에 이제 있어서 그 카디오바스큘라와 모탈리티 이벤트를 비교를 했을 때 CVD로 인한 사망과 그 외에 올코스 데스의 그 스탠다드 그룹과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그룹을 비교를 하였을 때 인텐시브 그룹에서 이제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를 한 그룹보다 조금 더 유의하게 결과가 나오더라. 피밸류 값이 조금 더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스피트에서 혈압을 낮춰줄 때 메모리와 코그니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도 같이 이제 보았었는데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하는 경우에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와 그 디멘치아 이런 가능성들이 조금 더 발생률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으로 피밸류 값이 조금 유리하게 나오면서 이제 인텐시브하게 조절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자마에서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투석을 하지 않는 CKD 환자에 있어서 BP 타겟은 120 시스톨릭 BP 타겟을 120 미만으로 하는 것을 제한한다, 공고한다. 근데 2B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톨러러블하고 스탠다드 오피스 BP 메저먼트를 사용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맞춰서 조절을 하면 정말로 CKD 환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전에 CKD가 있던 없던 인텐시브하게 그 혈압을 조절하였을 때 훨씬 더 낫다. 이 하자드 레시오로 비교했을 때는 결과가 명확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혈압을 조절을 할 때 그 메모리와 코그니션에 있어서 인텐시브한 그룹과 스탠다드하게 블러드 프레셔를 조절했을 때 CKD가 있던 없던 이 그 인텐시브한 그룹에서 조금 더
베네핏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다만 이 스프린트 트라이얼의 문제점은 이게 과연 제너럴라이저빌리티가 있느냐, 앞에 연구 결과에 스프린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명 효과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스프린트의 트라이얼이 과연 제너럴라이저빌리티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스프린트 트라이얼이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보면 세컨더리 하이퍼텐션이 제외되고 24시간 유린 프로타임 유리아가 1g 이상 나오는 경우가 제외되었고, 다이아베티스, 그다음에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즈도 있고, 임무서프레시브 트리트먼트를 받은 GN 환자, 그리고 GFR이 20 미만인 경우와 ESRD 환자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CKD의 주요한 원인이 당뇨, GN, CKD가 주요하다는 것을 보면 이거는 사실 이 타겟 BPS를 120으로 낮추는 게 CKD가 있는 환자에서 대부분 적용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BP를 낮췄을 때 과연 안전하겠느냐, 오버 트리트먼트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느냐, 타겟 BP를 120에 80 미만으로 하게 되면 잠재적으로 포스츄럴 하이퍼텐션의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잦은 낙상과 골절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헤르트비 리저브를 낮추면서 스트로크의 발생을 올릴 수가 있고, 레도바스쿨라 디지즈에서 GFR의 빠른 감소를 유발을 할 수 있어서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높아지진 않겠는가, 이러한 면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트라이얼을 가지고 우리가 이 KDIGO 2021년 KDIGO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공고하기로는 타겟 시스톨릭 BP를 120 미만으로 공고하는 것을 공고를 하고 있는데, 카디오 프로텍티브 이펙트도 있고 서바이벌의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그 포텐셜한 코그니티브 베네핏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절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레노 프로텍티브 하느냐, 그렇지는 않으니 이게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그리고 이게 비록 하이 퀄리티이긴 하지만 싱글 스터디, 연구가 하나로 근거를 제시한 거기 때문에 제시 기반 근거가 좀 약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스탠다이즈드 오피스 BP 메저먼트로 혈압을 측정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하면서 혈압을 조절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개개인에 맞춰서 혈압 조절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이제 얘기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김연아 교수님 잘 발표해 주셨고, 혹시 질문, 코멘트, 임학 교수님 혹시 코멘트 해주시면. 예, 정리해 주신 거 공부가 많이 되네요. 네. 스탠더다이즈드 오피스 BP를 재는 건 현실적으로 우리 형편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서 저는 그냥 홈 BP로 대체합니다. 네. 그 대한고혈압학회에서 나온 유튜브 영상에 가정혈압 측정하면은 나오는 만화가 있거든요. 1분 좀 넘는데 그 잘 돼 있고요. 우리 저기 KDIGO 2021년에 오피스 BP 안 되면 홈 BP 하라고 그 되어 있는 것도 아마 투비일 겁니다. 그것도 홈 BP로 측정 가능하다라고 대체해요. 네, 교수님 여기 레코멘데이션의 두 번째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 김연아 교수님 예. 잘 아시는데 그 스탠다이즈 오피스 BP라는 전제가 톨러러블 하다라는 전제가 있거든요. 네. 그 말이 쉽지 근데 예, 좀 예, 그래서 좀 뉘앙스가 남는 안녕하세요. 환자분 잘 지내셨어요? 환자분의 고혈압을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가정 혈압 측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떻게 예. 예, 정 교수님이나 신 교수님이나 예, 정 교수님 코멘트 하나 부탁드립니다. 혹시 뭐 혈압 낮은 너무 그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도 있나요?
교수님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이게 얼마로 떨어진다 그런 얘기는 없고 이제 너무 낮추지 않는 게 필요하진 않냐 이런 뉘앙스들은 있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이하로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니요,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간혹 네. 보면 우리 환자들이 동맥경화증이 심하니까 혈압이 너무 낮으면서 심기능이 또 떨어지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가지고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는 하더라고요. 교수님, 보통 이제 J 커브나 U 커브처럼 나타나니까 보통 120을 예전에는 120도 낮추면 신기능도 감소하고 좀 모탈리티가 올라간다고 돼 있었는데 지금 일단 120으로 낮춰졌고 아마 제 기억에 110 밑으로는 그 커브를 보면 더 낮추면 환자들한테 안 좋은 걸로 아마 그래프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로 가이드라인도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 프록체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그것도 참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환자들도 그렇고 또 노인 65, 70세 이상 환자들 같은 경우는 맥압이 커서 이게 또 수축기하고 이완기 혈압이 굉장히 벌어져 있어서 또 조절하기는 게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금방 제가 줌 회의 채팅에 고혈압 앞에 올바른 가정 혈압 측정 방법 유튜브 주소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아까 임학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거 찾아서 바로 올려놨습니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짧아서 쉽게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표준화 혈압 측정 때 아주 편안한 자세에서 다리를 꼬지 말고 두 발을 양쪽에 붙이고 바닥에 붙이고 뭐 이런 자세에 관한 코멘트가 많거든요. 네. 사무실에서 자동으로 자기가 팔로서 재는 혈압계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바보같이 만든 혈압계거든요. 잴 때 환자는 몸을 비틀어 가지고 몸을 구부려서 이렇게 재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혈압이 좀 높다 싶으면 환자를 안정시킨 다음에 기계 말고 수동 혈압계나 아니면 우리 보통 재는 이동식 혈압계 있잖아요. 그거를 외래에서 다시 한번 재봐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위험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요거 이제 임학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또 환자 홈 BP 일단 꼭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소변 본 다음에 잠깐 최소한 2분이라도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홈 BP를 환자들이 잘 재우도록 교육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PSM 환자 교육할 때 상기 영상을 조금 환자한테 문자로 전송한다든지 같이 조금 안내문 만들어가지고 하면 좋겠네요. 서한 선생님, 저 금방 회의 채팅창에 유튜브 주소 올려놨습니다.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 봤습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이나 PK 선생님들은 이거 마치고 바로 제가 보낸 주소에서 연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잠깐 광고 하나 드리고 다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유된 화면 보이시나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김연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는 12월 2일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김양현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고 그 다음 12월 9일 금요일에는 제 발표 순서인데 요걸 대신할 예정입니다. 연구 13차 세미나고 티슈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연구소 자문위원이신 김정만 교수님 강의 준비되어 있고 2달 뒤에 이어서 14차 요건 어제 우리 학교에서 강의해 주신 신의철 교수님이시는 분인데 아마 면역학 관련해서는 MD시고 아마 가장 많이 쉽게 잘 설명해 주신 분입니다. 한번 뵙기를 원했는데 어제 호정 교수님도 배려해 주셔서 같이 식사하면서 강의 부탁드렸고 흔쾌히 수락을 해 주셔가지고 날짜 2월 9일로 일단 확정을 했습니다. 내용들은 주로 이식 관련된 요즘
인트루킨 관련 그런 T셀 관련해서 이식 면역 관련해서 강의를 좀 부탁드렸고 아마 2월 달에 또 겨울에 또 좋은 특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오늘 특별히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또 일주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